송희 씨, 아까 그 PPT에서 봤지만 네. 주로 이 통풍 발작이 밤에 잘 이루어진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가 있나요? 네,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몸에 쌓여있는 요산이 아까 크리스탈로 바뀐다 했죠? 네. 요산 크리스탈. 이 크리스탈로 잘 바뀌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35도씨 정도 되면 돼요. 우리 사람 몸은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35도씨 정도 되는 데가 어딜까요? 심장에서 먼 곳이죠. 아, 그렇죠. 발끝, 발가락, 네. 그다음에 귀. 우리가 뜨거운 걸 잡다가 놓칠 때는 이렇게 하죠. 네, 귀가 네. 조금 더 시원하죠. 그래서 요산 결정체도 발끝과 이런 귀 끝에 잘 귀 생기는데요. 끝에도 통증이 생길 수 있나요? 예, 통풍 결절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 밤에 통풍 발작이 일어나는데 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체온이 좀 낮은 거. 우리가 자다 보면 경험하죠. 손발이 찬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밤 사이에 이제 요산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으면 이 요산이 관절 내로 들어가는데 심장에서 가장 먼 관절, 엄지발가락 관절이 되죠. 그렇네요. 또는 이제 발등, 발목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밤 사이에 통풍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실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프랑스가 우승을 했는데요. 맨입으로 즐기실 분들은 좀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맥주와 하셨습니까? 또 치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빼놓을 치맥.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야식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술이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통풍을 일으키는 위험 요소가 된다고요. 우리 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음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환경적인 요인인데요. 이제 특히 음식 중에서는 이제 술, 그다음에 육류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또 해산물, 그리고 이제 콜라나 사이다 같은 이런 과당이 많은 음식. 이러다 보면 이제 요산이 많이 증가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환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가냐?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요산을 많이 밖으로 좀 이렇게 밀어낸다 했잖아요. 또는 많이 생산 안 되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 있죠. 네. 뭐 커피를 드시면 이제 여기 커피 프림이나 이런 거 타지 마시고 설탕 같은 거 타지 마시고 이렇게 커피를 드시면 커피는 요산을 좀 감소시켜요. 그렇다고 뭐 커피를 하루 10잔씩 드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제 커피도 10잔 이상 먹으면 류마티스 관절염 위험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커피 드시는 거, 이 통풍에 대해서입니다. 혹시 이 커피가 이뇨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작용도 있고요. 그 네. 자체로 커피 카페인이죠. 카페인이 그 자체도 요산을 또 이렇게 떨어뜨리는 작용도 카페인 해요. 자체에서요? 예. 게다가 이제 우리가 유제품,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라든지 이런 요구르트 드셔야 되잖아요. 네. 유제품을 섭취하시면 요산이 좀 내려가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제, 약물, 이뇨제나 아스피린 이런 게 또 이제 요산을 증가시킬 수 있고, 게다가 이제 비타민 C는 또 도움이 돼요. 비타민 C를 섭취하시면 이렇게 요산을 이렇게 감소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신선한 채소 드시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체중이 많이 증가되면 비만이 되면 이 요산은 올라가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통풍 환자의 한 90%는 남자입니다. 특히 네. 술을 좋아하는 남자. 이게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그냥 받는 질문은 술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자기들한테 설명해 달래요. 환자들이 설득해 달라. 왜 내가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이래 하는데 술이 통풍을 악화시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술은 그 자체가 알코올은 요산이 콩팥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방해해요. 다시 재흡수시켜버려요. 나가는 걸 다시 붙잡아서 몸 안으로 다시 넣어버리는 작용을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몸이 아까 운동 열심히 하면 젖산에서 산성화된다고 했잖아요. 몸이 산성화가 되면 요산이 또 안 나가요. 근데 술을 마시면 몸이 산성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요산 배설이 억제되고요. 그리고 또 술을 마시면 이뇨작용을 심하게 해요. 아까 이뇨제도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이 올라간다고 했죠. 네. 술을 마시면 이뇨 현상이 생겨서 몸에 물은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데 요산은 술 때문에 다시 흡수하죠. 이건 이제 2배로 나쁘게 작용하는 거죠. 탈수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술을 마시면 사람들은 이제 시원하게 먹었다 하지만 술을 많이 드신 분은 아는데 술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입은 더 말라가죠. 갈증을 네. 느끼는 이유가 내 몸은 이미 탈수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괴롭죠. 네. 사실 음주 때문에 가족 간에 분쟁이 많지 않습니까? 부인은 왜 마시고 왔느냐? 또 남편들은 내가 사회생활을 해서 부양을 하지 않는 이런 변명도 하거든요. 실제 직장 생활하면서 회식을 통해서 술을 마셔야 되는데 사실 뭐 거부할 수도 있고 좀 꺼림칙하거든요. 그럴 때 술을 좀 조심히 마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이 질문도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죠. 이게 남자분들이 내가 술을 마시고 싶어 먹은 게 아니다. 내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셨다라고 변명을 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통풍은 금주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내가 술을 마셔야 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술을 드셔야 된다면 제가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탈수 안 되게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 잔 드시면 맥주든 소주든 한 잔을 드시면 물컵으로 한 3잔 정도 이상의 물을 마시라 그래요. 맥주 한 잔 마시고 물 3컵, 소주 한 잔 마시고 물 3컵. 네. 물론 이렇게 마시면 물 이제 뱉어서 못 먹겠는 제가. 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고 나면 위험도는 좀 낮아집니다. 네. 근데 이러다 하다 보면 술을 자연스럽게 끊게 돼요. 저한테 통풍 때문에 오래 치료받는 그 우리가 술고래라고 하죠. 이 주당들은 결국 끊게 돼요. 사람이 이기나 술이 이기나 하면 술이 항상 이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술을 끝까지 마실 수는 없어요. 이제 그다음에 또 술을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다면 뭐 맥주나 뭐 소주 뭐 이런 거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와인은 조금 네. 요산을 낮출 수는 있어요. 와인도 술 취할 때까지 드시라는 건 아니고 술자리가 필요하다면 와인 한두 잔 드시는 정도는 요산을 조금 낮출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술을 끊는 많은 분들이 술에는 장사가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안 드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관절 부위가 빨갛게 붓고 아픈 현상들이 되고 나서야 아 이게 통풍인가 관절염인가 하시는데 그만큼 이게 겪어봐야 안다는 뜻이거든요. 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통풍은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나요? 증상이 없는 고요산혈증. 아무 증상이 없는데 혈액 검사만 건강검진만 받으면 아유 어머니는 요산이 높네요. 아버님은 요산이 높네요. 이런 얘기 듣게 되는 무증상 고요산 혈증이죠. 그다음에 이런 상태가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지속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급성 통풍 관절염, 이걸 통풍 발작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발작이라고 부르는 병이 몇 개 없어요. 심장 발작, 통풍 발작. 엄청나게 아프죠. 그리고 이런 발작이 자꾸 지속되면 심장 발작 위험도 올라가거든요. 아주 무서운 거죠. 네. 그다음에 통풍이 있었는데 어떻게 며칠 약 먹고 나면 또 괜찮아요. 그러다가 한 몇 달 뒤에 다시 오게 되죠. 근데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증상이 없는 간헐기 통풍. 이때가 치료가 제일 중요해요. 이때 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서 요산을 정상으로 낮춰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 시기도 넘어서고 나면 옛날에 많았죠. 이제 만성이 되고 결절이 생겨요. 몸 안에 통풍 덩어리, 요산 덩어리가 생겨나는 만성 결절성 통풍이 발생하는데요. 혈중 요산 농도 높아질수록 통풍은 더 잘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요산 농도가 아까 7 넘어가면 높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2가 넘어가면 치료를 하라고 했거든요. 요산을 낮추는 치료를 하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8이 넘어가면 치료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통풍 발생률도 이제 선진국에서는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 통풍 발생이 줄어들면서 심장 발작이나 특히 콩팥이 망가지는 환자들이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는 의사들도 요산 수치가 좀 높으면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급성 통풍 관절염 환자의 사진이에요. 네. 엄지발가락이 와 있죠. 빨갛게 변하고. 네. 그 옆에 사진을 보면 발 전체가, 왼쪽 발이 발등 전체가 다 빨갛게 변하죠. 심장에서 네. 먼 곳. 엄지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등, 거기도 관절이 있거든요. 또 발목, 요 세 군데는 한 90% 이상이에요. 네. 여기도 이제 이분도 엄지발가락이고요. 네. 저 엄지발가락 심하게. 네, 정말 근데 이렇게 많이 너무 아프네요. 심하게 오면 환자들이 놀래요. 통풍을 모르면 혹시 세균이 들어왔나 해서 그 정도로 이게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공포를 느낀다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분도 발등이 다 왔고요. 이 외에도 뭐 발목도 있고. 네, 발목에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 환자는 발목에 왔네요. 네. 처음에는 발가락 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올라가요. 발가락, 그다음에 발등, 발목, 무릎. 무릎에 오면 이제 이때부터는 손가락, 이제 손목, 팔꿈치, 이제 점점 심장 쪽으로 가까워 오게 되죠. 이제 이 사람은 손 전체였죠. 이 손 전체에 와 있는 이런 통풍은 사실은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류마티스 전문의의 정확한 진찰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팔꿈치에 와 있죠. 팔꿈치에 이렇게 와 있으면 이게 이제 세균이 들어가는 세균성 관절염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제 잘못하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갑자기 관절이 붓고 발목이 변하면 가까운 류마티스 전문의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깨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점점 심장이 가까워져 오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무릎에 오면 무릎에 통풍이 오면 무릎은 엄청 큰 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통풍 결절이 엄청나게 많겠죠. 물로 차고 이러면 이제 체면이 없어진다고 했죠. 오면 이제 너무 아프니까 빨리 치료해 달라고 이제 술은 자기가 먹고 이제 병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의사한테는 부합 못 치르니까 자기 부인한테 자꾸 막 아프다고 하는데 뭐 술을 먹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먹으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급성기 통풍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요, 이 통증의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또 기간도 점점 길어진다고 하는데요. 네. 이 통풍이 심각하게 진행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나요? 네, 통풍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고 진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만성 결절, 이 통풍 결절이 생겨서 이제 보기도 흉하지만 내부 장기가 특히 콩팥이 파괴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손끝에 이렇게 이제 뭔가 생겼죠. 결절이 꼭 네. 이제 색깔 노랗게 비지처럼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관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막 고름 같기도 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 비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유럽 사람들 치즈 같다고 하긴 하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아유. 발이 막 붉어져가지고 보기 싫게 흉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수술을 한다고 보면 이렇게 요산 결절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똑같이 결절이 생겨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도 치료를 꾸준히 하고 나면 이 결절이 다 사라져요. 이게 약을 계속 복용하면 이렇게 좋아진 상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요즘에는 참 많이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런 심하게 결절이 생겨서 손가락 관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손에 생긴 결절이고요. 이거 뽑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뽑으면 하얀 한국 사람들 비지라고 하면 다 아시긴 하더라고요. 치즈 같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걸 짜라보면 이렇게 고름처럼 막 흘러내리죠. 아유, 네. 자, 그러면 이제 통풍하고 감별해야 될 게 이제 통풍도 비슷한데 가성 통풍이 있어요. 가짜 통풍이죠. 이거는 이제 할머니들 한 70대 중반 이상 된 할머니들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관절이 더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가짜 통풍, 가성 통풍인데 이런 뭐 비지 같은 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그게 또 안에 크리스탈이 들어있긴 해요. 그다음에 세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균성 관절염.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도 여기 손 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환자 사진인데 이렇게 손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통풍이라 의심되더라도 이런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주변의 전문을 찾아가셔가지고 꼭 정확한 진단 받길 바랍니다. 네. 이 아까 전에 보셨던 사진들이 다 결국에는 요산 지수가 높아져서 이 통풍이 발생하는 건데 이게 꼭 음식이나 식생활뿐만 아니라요.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복용하고 있던 약에서도 이 요산 지수가 높아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 부르죠.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비만하다든지 이런 분들을 하고 게다가 이제 우리가 치료를 위해서 복용하는 특정 약물들 아스피린 또 혈압약, 이뇨제, 결핵치료약 또 이제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면 암세포가 죽으면서 또 요산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자, 통풍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들 중에는 초진이 아닌 분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약을 안 먹어서 재발된 경우라고 하는데요. 네. 통풍 치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통풍을 치료할 때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먼저 급성 통풍 발작을 가능한 한 빨리 없애줘야 됩니다. 그냥 두면 한 2주까지 지속되거든요. 네. 엄청난 고통이.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부드럽게 종결시켜줘야겠죠. 그리고 재발을 예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콩팥 같은 이런 다른 장기도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반되어 있는 다른 병, 당뇨병이나 고지혈증, 고혈압도 같이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통풍 위험인자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위험인자를 먼저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고요. 근데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환자들이 아플 때만 치료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플 때만 약 먹는 건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요산이 정상되었다고 해서 바로 치료를 중단하는데 요산이 피 속의 요산 수치가 정상이란 말은 피 속에만 정상이에요. 이미 간이나 콩팥이나 인대나 근육이나 관절 주변에는 요산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요산을 다 녹여내야 되니까 통풍을 치료할 때는 짧게는 2년, 길게는 평생, 최소 2년 이상 통풍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환자들이 자꾸 그냥 귀찮다고 검사 안 하고 약만 드시는데 검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콩팥이 손상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치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검사도 꾸준히 받으시면서 치료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환자들이 또 이게 옆집 의사 말을 잘 들어요. 자기 주치보다는 이게 옆집 의사가 이 통풍 치료 안 되는 병인데 그냥 있어 이런데 그게 아니고요. 통풍은 치료 잘 받으면 완치되는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네. 통풍이 근데 그러면 이제 통풍이 새벽에 발생하잖아요. 새벽 3시나 4시에 발생했을 때 너무 아픈데 응급실 관련이 좀 부담스럽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응급처치로는 일단 다리를 높이 들어 올려야 돼요. 네. 다리를 높이 들고 그다음에 얼음찜질을 급성이 염증이기 때문에 얼음찜질을 해서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가지고 계신 진통소염제 있거든요. 진통소염제 그런 것도 드셔도 되고 진통소염제를 빨리 복용하시고 그리고 병원 이제 빨리 문 열 때를 기다려서 오시면 되는데 제가 아침에 외래진료 8시 반에 하는데 가면 항상 한두 분이 그 전에 와서 기다려 계세요. 너무 발이 아파서. 네. 통풍의 기본적인 치료 원칙은요. 아까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술을 드시지 말고요. 그다음에 체중을 줄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도 과하게 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운동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피해야 될 음식, 아까 음식이겠죠. 음식을 절대적으로 조심하시면 요산 수치가 1 정도 내려가요. 6이었던 사람이 5는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와 병행하게 되는데 퓨린 많은 함량, 많은 음식 피하시고요. 음료수도 가능하면 줄이도록 하시고 지방이 적은 음식이나 유제품, 아까 채소, 비타민C 섭취하시고요. 그리고 2차적인 질환이 있는지 통풍이 발생하면 나는 건강한데 통풍이 왔다. 그러면 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콩팥이 나쁜지 그걸 꼭 한번 점검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제 뭐 이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통풍의 확실한 치료법. 일단은 쉬고 계시면서 뭐 가족의 위로를 받는 거라는데 이게 통풍 아프다고 아저씨가 뭐라 해도 혼내지 마시고요. 일단 위로를 해주시고 그래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급성 통풍이 오면 그럼 병원에 어떤 치료 해주냐? 급하면 약을 먹으면 몇 시간 있다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통풍이 왔는 관절에다 직접적으로 주사를 줘요. 관절 주사를 주면 금방 없어져요. 이제 특히 이제 그 쓰는 약은 스테로이드라는 건데 염증을 자주 쓰면 안 됩니다. 그냥 급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통풍이 되잖아요. 이제 통풍이 자꾸 재발해서 만성 통풍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요산을 정상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요산을 정상 만드는 약은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간이나 콩팥에 독성이 없으면서 요산을 떨어뜨릴 수 있는 약이 나와 있거든요. 꾸준히 복용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린 통풍은 좋아지면서 다시 재발하기 때문에 그 재발을 억제하는 약, 콜키친이라는 약이 대표적인 약인데 이 콜키친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같이 복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치의가 하자는 대로 따라하시면 재발도 안 하고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통풍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께는 이 여름철이 가장 위험한 그렇죠. 시기라고 하는데요. 여기 어딥니까? 대구지 않습니까? 네. 뭐 데프리카가 이제 정말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두 질환의 환자분들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는 비법 좀 알려주시죠. 네, 여름은 참 대구에서는 살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특히 환자분들은 이제 콩팥이나 내부 장기 기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선 탈수 안 되게 계속 강조드릴게요. 탈수 안 되도록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네. 야외 활동하실 때도 서늘한 곳을 잘 찾아가시고 그다음에 술을 드시면 안 되겠죠. 술을 꼭 절대로 금주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름에 시원하다고 얼음물에 사이다 넣는다든지 콜라 넣는다든지 이런 과당이 많은 음료수를 피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셔야 돼요. 환자분들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약을 처방했을 때 제대로 복용하는 환자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5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대부분은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다 안 먹다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플러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아니요, 플러깅. 최근 유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몸도 건강해지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그런 운동이어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몸속 요산과 자연의 쓰레기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물을 마시면서 플로깅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찌르는 듯한 통증, 오늘 통풍의 실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상의료원 류마티스내과 김상현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